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 박상현입니다. 요즘 칼슘이 뜨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칼슘 하면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바르기에 좋은 성분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집중력과 기억력을 강화시켜주고요. 또 뇌세포의 흥분을 가라앉혀주면서 칼슘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집중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칼슘 섭취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치즈나 우유 등 많이 드셔보시면서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TN 생생정보통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화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과연 성공과 실패의 주기 패턴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번호 02-797-8100번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지역 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 미래 예측학 박사십니다.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생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 이어지는 거죠? 예,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구나 슬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누구나 오게 되는 거죠. 석가리듬 관점으로 본다면은 석가리듬의 겨울이죠. 10년 중에 3년이 그 슬럼프의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석가리듬의 겨울을 우리가 슬럼프를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만나면은 사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생활하다 만나면은 권태기가 되는 거고, 네. 사업하다 만나면은 이제 고비가 되는 거고, 이렇듯이 전부 다 인생엔 누구나 슬럼프가 있고 고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슬럼프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네네. 물론 석가리듬에서 겨울은 3년이죠. 그렇다 해서 꼭 실제 정확히 따진다면은 3년 내내 힘든 것이 아니라 3년 중에서도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요약한다면은 대략 한 1년이나 1년 반에서 2년 정도 혹은 2년 반까지 그 시기가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고비고 나머지 1년 정도는 주변에 있던 그 준비 언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3년 꽉 채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대략 3년 정도. 근데 이 시기의 슬럼프가 누구에게나 규칙적으로 있다는 것. 물론 10년마다 반복이 되긴 하지만 10년마다 똑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더 어렵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쉽게 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들, 좋다다가 인생 살다가 굴곡을 겪는 것들, 네. 바로 인생의 겨울, 석가리듬의 겨울을 만나고 이 슬럼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겨울을 만났기 때문에 망한 거이기도 하고 힘든 거이기도 하지만 겨울인지 모르고 겨울을 만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겨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안 짓습니다, 농사를. 네네. 씨앗 안 뿌리는 거죠. 네. 근데 겨울인지를 모르고 씨앗을 뿌리다가 당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겨울인 줄 모르고 겨울인 줄 알았다 하면 알고서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그 씨앗을 뿌리려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한다든가 네네. 특별한 준비를 하고 뿌린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봄처럼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석가리듬 겨울 슬럼프가 힘든 겁니다. 네. 운동선수는 특히 더욱더 민감하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이 슬럼프를 만났을 때 조금 더 가급적이면 힘들지 않게끔 어렵지 않게끔 슬럼프를 넘기고 그 다음 오는 봄을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인생의 슬럼프가 혹시 뭐 착한 일 한다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일찍 끝나는 건 아니라겠죠? 네, 그렇죠. 예, 겨울이 착한 일 한다고 일찍 끝나는 거 아니듯이 네. 즉 인간성 더럽다고 겨울 늦게 끝나는 거 아니듯이 시간이 지나야 끝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즉 이 시기는 내가 슬럼프 기간이구나. 그럼 이때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바로 명예롭게 혹은 지혜롭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한 방법, 한 12가지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4번째. 자, 짜증, 우울증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 짜증이 납니다. 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나요.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려고도 하고 네. 가족 간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세요. 내가 자꾸 짜증이 많이 나다. 그럼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나 하면서 자꾸 자신을 보세요. 짜증, 이게 진짜 짜증 낼 일인가? 자꾸 이러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럴 때 우울증도 생기고 뭐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집에만 있는 거보다 이렇게 다른 것 여러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상담 프로그램도 좋고 봉사활동 단체도 좋고 요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마치 배우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면 안 됩니다. 물론 슬럼프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아주 약할 때 아주 깊을 때는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지만 어허. 보통 슬럼프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만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모임이라든가 네. 이런 곳에서 서슴없이 만나면서 이렇게 지낸다면은 오히려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울증 같은 게 벗어나려고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욱하는 성질을 죽이고 화내지 마라. 예, 사실은 슬럼프를 맞게 되면은 슬럼프에 네. 맞게 되면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평소에든 잘 되던 것들도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뭐 사무실 출근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과장 여직원이 아직 커피를 뭐 둘둘 하나 둘둘 반 뭐 딱 맞게 딱 타주고 이렇게 딱 되는데 네. 이 슬럼프 기간이 되면은 이 여직원이 타는데 갑자기 다른 일 한다고 제때 안 타줘. 난 먹고 싶은데 내지는 타주는데 둘둘 하나가 아니라 뭐 하나 둘둘로 타준다든가 해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자꾸 평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좀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푹 튀어나와. 그따구밖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욱하는 성질. 사실은 이 욱하는 성질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형제간이든 직장이든 바로 이걸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운이 좋을 때는 내 흐름이 석가리듬의 여름이나 가을 이럴 때는 마음이 푸근하고 일이 잘 되니까 특히 여름, 봄 이럴 때는 그렇게 욱한 일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간혹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화를 딱 내더라도 잘 풀리는 거죠. 네, 사람들 화를 안 내던 분이 화를 내다 보니까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했고 전부 다 쫙 분위기가 네. 쫙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태 화를 내면은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슬럼프에 빠져 있다 보면은 객관적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화를 안 낼 일도 화를 내고 네. 또한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화를 냈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번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얼마나 올리는 겁니다. 참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냥 화내는 나를 보면서 화를 안 내게끔 화를 참으려면 힘이 들어요. 애초에 이걸 내가 화낼 거리가 아니다. 네. 화낼 거리가 아니다 하면서 자꾸 화를 풀도록 그런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사과나 배를 원망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애매한 얘기가 들어가죠. 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있습니다. 우리 박사인 아나운서 열심히 예를 들어 박사인 아나운서도 좋고 아니면 옛날 알던 남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갑돌이. 네네. 갑돌이가 지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창밖에 딱 밖에 보니까 저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네. 고양이 한 마리가 따뜻한 햇빛 보면서 코를 드르르 흔드는 건 낮잠을 팍 자고 있는 거야. 네네. 탁 보니까 나는 축구하고 일하는데 고양이 낮잠 자고 있어. 보니까 배도 좀 아프고 네. 좀 장난기도 발동되고 좀 신경질도 나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갑돌이가 그 긴 장대의 대나무에다가 사과를 하나 딱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고양이 머리통을 한 대 그냥 쥐어박는 거예요. 네. 그럼 고양이 자다가 갑자기 고양이는 깨갱 안 하지 참? 어쨌든 좋습니다만 고양이 갑자기 이제 놀래고 네. 어떤 거시기가 감히 잠자는 고양이님의 머리를 건드리냐고 딱 쳐다보니까 누가? 사과죠. 네. 사과가 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떡합니까? 사과, 너 저리 안 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사과가 말을 들어? 안 듣지. 듣죠. 한 대 더 때립니다, 이제. 네. 열받으니까 이제 고양이가 사과를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편히 쉬려고 잠을 청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떡합니까? 갑돌이는 과연 이 고양이를 때린 게 사람입니까? 사과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죠. 갑돌이는 이번엔 배를 꽂아가지고 고양이 배를 한 대 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쉽게 말해서 고양이를 때린 것은 사람이지만 고양이가 볼 때는 사람입니까? 사과 배입니까? 사과배죠. 그렇죠. 사과나 배가 자신을 때린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애꿎은 사과 배만 탓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석가리듬의 겨울에 접어들었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석가리듬의 겨울에 접어들었다. 그럼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엄마가 평소에는 밥을 잘 해주다가도 이상하게 밥을 제대로 못 해줘. 평소에는 아침에 그 신랑이 아빠가 출근할 때 뭐 넥타이나 이런 거 잘 골라주고 막 하다가 네네. 다려놓고 하다 어때 보면 출근하려고 하는데 와이셔츠도 안 다려놓고 뭐 이렇게 된다든가. 네. 혹은 애가 가려고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밥도 안 챙겨놨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볼 때 문제가 좀 있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때 분위기가 그리고 뭐라 하면 오히려 짜증을 내요. 그럼 이게 뭐 좀 잘못됐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경상 사나이 같으면 이 미친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네. 예를 들어서 애들 같으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네, 우리 세상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 생길 때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다면 저게 뭐 잘못됐나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안다라면 아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지금 석가리듬에 겨울에 접어들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짜증들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어 석가리듬에 겨울에 빠지면 누가 힘들게 할 것인가? 지나가던 강아지라든가 이웃집 아저씨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가족.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석가리듬에 겨울에 빠졌다. 시청자를 빠졌다. 그러면 누가 힘들게 하냐? 여러분 신랑, 아니면 여러분 아내, 아니면 여러분 형제, 자식,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뭐가 세상 모든 것들이 나만 공격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판단 막 착오도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 즉 여러분들도 누구 사과 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나도 누군가의 사과 배 역할을 하고 내 가족도 나의 사과 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그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보고 이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배 탓이 아니고 남 탓이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네. 있다는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고. 다음. 자, 또 이제 석가리듬에 겨울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 자괴감이나 자책감에 이렇게 빠집니다.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딱 보면 초등학교 도착 내가 잘 나갈 때 네. 뭐 했던 이거 조금 빌빌거린 것 같았는 그런 초등학교 동창들이 와 다 잘 나가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멀리 있는 잔디 푸르러가 보여도 구멍 났다고. 아. 겉보기는 다 좋아 보여도 사실은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잡으면은 진짜 지금 잘 나가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한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정말 고생했던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그 사람은 항상 잘 나가고 나는 이 슬럼프에 빠져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잠시 슬럼프에 빠졌어. 근데 이제까지 한동안 잘 살았으니까 한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도 다시 또 준비를 하고 네.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하.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참 당신은 그 신랑 잘 만나서 이렇게 참 잘 산다. 혹시 당신은 뭐 너무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럼 속으로 그러죠. 너도 와서 살아봐라. 그렇지? 네. 근데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 남들의 어떤 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겠듯이 보이는 모습만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힘을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네. 자, 그다음에 8번을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중요한 결정. 이건 뭘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할 때는 있지만, 네. 자,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보류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잘 살다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 서로 배우자들이 보기 좋을까? 아니요. 안 좋죠? 네. 그리고 이뻐하던 신랑이 평소 안 이뻐 꼴 보기 싫은 거야. 나한테도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서로 꼴 보기 싫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네. 그래서 확 그냥 도장 찍어버려? 확 찍어?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석가리듬의 겨울이야. 도장 찍으면 이자료 제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확 찍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요. 언제까지? 한 2, 3년만 참아서 최소한 석가리듬 봄에 왔을 때 찍어야지 이자료도 많이 받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여름에 찍으면 더 많이 받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석가리듬에 겨울을 지나고 봄이 딱 오면은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신랑 혹은 아내들이 그렇죠. 다시 또 예뻐 보이죠. 이뻐 보이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좀 살만하네.
하면서 바로 이래서 제 인생은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아실 겁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살기 싫었는데 자식 때문에 주변 때문에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이 다시 살만해지고 애틋해진 때가 오고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가족이나 이런 틀 때문에 참고 지내다 보니까 바로 슬럼프가 지나고 또 좋은 시기를 아는데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찍으려고 한다 도전. 네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슬럼프는 길어야 2, 3년이더라. 내 말 못 믿겠으면 인터넷 찾아봐. 저기 RTN 부동산 TV 방송 봐봐. 네. 라고 얘기하면서 3년이기 때문에 요 시기만 넘기고 그때 만약에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은 한 2, 3년만 참아. 네가 벌써 1년 지났으니까 2년만 더 참아봐라.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판단이 온다면은 내가 말리지 않겠다. 네, 라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아니면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슬럼프를 같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9번 봅시다. 9번. 같이 읽읍시다. 굳은 일을 떠맡거나 한직으로 물러나라. 이 얘기는 뭐냐? 이제까지는 항상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앞에서. 네. 앞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남들 하지 않은 일.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 원래는 어떤 보직을 떠나서 여유 있게 유유자적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라면은 그 안에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싣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놓고 남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일. 네. 한직에 가서 이렇게 그 백의종군을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바로 슬럼프를 극복할 수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변두리나 시골로 이사해라.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액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액땜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어떤 일을 내 겪어야 되는데 대신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뭐 노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듯이 그런 건데 네. 죄를 지면은 뭐 옥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좀 뭐하지만 저 무인도로 도망을 간다든가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면 옥살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깊은 산속에 가 있으나 무인도가 있으나 옥살이가 있으나 다 똑같은 공통점은 사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듯이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약할 때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서울 시내 같은 큰 대도시보다 소도시에 우리가 아플 때 피접 간다 하듯이 공기 좋고 산 좋은 곳 그런 소도시에 가서 조용히 있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조용히 힘든 시기를 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액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바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또 마지막 11번째 같이 봅시다. 조연 역할 충실히 하며 백의종군하라. 이건 계속 뭐냐?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이제까지는 내가 항상 주인공 노릇한 거예요. 네. 근데 인생은 내가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내가 조연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박상인 아나운서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하다 보니까 항상 남 앞에 섰어. 어디 가든 막 칭찬받고 했어. 그 항상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슬럼프 때는 나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까지 내 뒤에 있던 사람들 앞에 내세워주기도 하고 네네. 한 발 물러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슬기롭게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 자 봅시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 평소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이 슬럼프 때는 2배 혹은 3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보통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똑같은 노력해놓고서 왜 그때는 됐는데 안 되냐, 뭐 누가 뭐 잘못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는 겁니다. 네. 자, 이 슬럼프를 이렇게 누구나 슬럼프를 가는데 문제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죠. 그 우리 그 소치 올림픽에서 가장 그 처음에 금메달 한 개주는 누구죠?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 네. 진짜 그 감명 깊죠. 잠깐 한번 그 화면 한번 봅시다. 지금 뭐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 이 감명스러웠던, 네네. 감명 깊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상화 선수는 슬럼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있었죠. 물론. 그 선수가 이제 모 프로에 나와서 슬럼프를 때 자기는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이 참 의미가 좀 있어서 자기 슬럼프를 얘기할 때 보니까 슬럼프가 자기 내면에 있는 뭐 꾀병인 것 같다고 표현했어. 꾀병. 그래서 슬럼프는 꾀병이다. 꾀병이다 자기는. 그러니까 누구나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이 좀 있는데 네. 슬럼프를 핑계로 안 한다.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 밤에도 그냥 밤 안 자고 밤에도 야간에도 운동했다.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더라. 그래도 또 했다. 그래도 안 나오더라. 그래도 또 했다. 죽어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더라. 자기가 그걸 내면적으로 조금씩 느낄 수 있더라. 네. 물론 모든 슬럼프가 꾀병은 아닙니다. 꾀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즉 이렇게 하면서 다음으로 해서 자기가 꾸준히 노력해서 그 포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네. 아마 그런 결과를 이루지 않나 싶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슬럼프 극복해서 인생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슬럼프뿐이 아니라 인생의 행운이 찾아오는 징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참 인상 깊은 강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인생 슬럼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는 습관도 길러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무엇이든지 욕심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거겠지만요. 다가올 봄과 여름, 가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이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10년 주기 석하 리듬, 인생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